네, 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에 AI, 특히나 LLM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LLM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등장해서요, 서비스에 관련된 그 모델에도 커다란 변화와 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서비스에 이런 LLM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를 실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복잡한 인프라 구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높은 운영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선택 방법을 오늘 좀 제안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쯤의 웨비나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LLM 서빙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IT센 클로이스의 최희태 책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센 클로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희태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IT센 클로이스의 이가인 선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IT센 클로이스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센터 프리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이가인 선임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하는 것도 처음이시죠? 예, 네, 처음입니다. 저희 이쯤에 웨비나에 나오신 분들이 약간 살짝 칙칙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풋풋한 두 분을 뵈서 반갑고 분위기가 혹시 좋네요. 네. 네. 내용도 이렇게 풋풋하고 좋아야 될 텐데, 그죠? 네. 풋풋하진 않았다. 네. 아무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책임님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회사에 이런 LLM 서비스를 좀 구축해보겠다,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많죠. 근데 인력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네.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네, 그리고 GPU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네. 또 관련된 어떤 기술 스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많이 부족해서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고객분들도 많이 좀 미팅도 하시고 관련된 프로젝트도 인볼브하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예, 그런 맞아요. 고민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십니까? 연락을 주시면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마디로 할 수 있으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네. 그 가이드라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현명한 LLM 서빙 방식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가인 선생님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되셨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LM 서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외부 IP를 사용할지 아니면 직접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회사를 소개드리고 이어서 AI 시장 동향 그리고 운영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어서는 여러 가지 서빙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이 청취자분들께 가장 적합한지 의사결정 트리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IT센 클로이스는 서빙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진행을 했었는지 이 센 AI라는 사례를 통해 함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음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음 계속 세가지고요. 부럽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 회사, 어떤 회사인지. 네.
우선 저희 회사는 IT젠 그룹사 내에 있는 회사고요. 네. 저희 클라우드에 특화되어서 이름이 클로잇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클라우드 잇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쌍용 정보통신의 클라우드 역량, 그리고 LG 히타치의 SI, 인프라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최근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프리미어 파트너로서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범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것밖에 안 되셨습니까? 아, 네. 작년 매출액이 1,600억 원 정도 와, 되고. 그래요? 네. 대표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에어프레미아, IBK 기업은행, 현대자동차, EBS 등이 있고요. 네. 사실 최근에 AI가 큰 화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전문 MLOps 팀까지 자체적으로 ML 팀도 있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AI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아마 진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사사 이 정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간단히 좋습니다. 회사 소개는 간단히.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단 전반적으로 AI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책임님 준비되셨죠? 네. 네. 오늘 메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네. 현재 책임님 얼굴 바짝바짝합니다. 네, 선크림 바르고 있는데 네. 이 조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좋네요. 네. 네. AI 시장의 동향과 운영 과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총장님 주식 좀 하시나요? 네,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네. 조금 하죠. 네. 특히 거기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엔비디아 좀 있었다가 얼마 전에 팔았는데 아. 네, 괜히 팔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엔비디아 주가가 핫해진 이유도 수많은 LLM 모델이 개발되어 이 GPU 추론 성능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 AI 시장의 전체적인 폭발적인 성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전문 리서치 회사에 따르면 현재 2025년부터 2030년까지만 봐도 이 AI 시장 성장이 무려 1,811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원화로 환산이 안 되는데요. 네, 엄청난 네. 금액이죠. 맞죠. 네. 이 성장률은 549%나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러니까 기업들이 이 LLM 성장을 넉넉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이 서비스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네. 예전 같으면 뭐 AI 서비스가 어떤 선택이라고 하면 이제는 없으면 어떤 힘들죠. 힘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네. 이게 어떤 시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사활을 걸어서 AI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와 현재 이 LLM 모델 서비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LLM 모델 시장에 과거에는 이 LLM 모델 성능을 좋게 개발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이 막대한 비용과 투자가 중요해서 이 큰 기업 말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LLM 모델이 많이 발전이 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이미 좋게 개발된 모델을 빌려 써서 어떻게 LLM 모델을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할까가 중요하게 됐죠. 따라서 이제는 이 모델 서빙이라는 이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 구현하여 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까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I 서비스를 도입한다, 뭐 구축한다 이런 말들 보통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서빙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 이제 어떤 이 서빙이라는 단어가 뭐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하는 이제 모델 서빙이라는 것은 이미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이제 구축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우리 서비스에 이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오픈되어 있는 이 LLM 모델들을 네. 활용해서 네. 어떻게 저희 비즈니스로 할 네. 것이냐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서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죠. AI 모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뭐 약간 서빙이라는 단어는 대중적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렇죠. 제공하다 느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행해볼까요? 네, 앞서 모델 서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서빙을 하는 데 있어 우리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가 그런 거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서빙을 하려다 보니 이제 발목 잡는 페인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대표적인 페인 포인트로 이 4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네.
민감한 데이터가 많아서 퍼블릭 API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우리 데이터가 유출되면 어떡하냐.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분석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뭐 400만 원이나 네, GPU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자체 그렇죠. 서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우리는 외부 방화벽을 뚫어줄 수 없다. 온프레미스 폐쇄망 환경이라서 이 퍼블릭 LLM 자체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지금 회사에 이런 LLM 모델 서빙이나 개발할 수 있고 일단 배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네,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보시기에는 어떤 게 그래도 가장 더 힘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인력 문제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뭔가 구축하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많은 나름대로의 이 구축하기 위해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저도 지금 네, 쉽지 않잖아요. 배워가면서 지금 네.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뭐냐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맞아, 너무 빨라요. 네. 눈 뜨고 일어나면 뭐 하나 새로 생겼대요. 아니 모델도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하나가 뭔가 익숙하다 싶으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필드 어떤 기업의 담당자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모델들,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튼 저런 고민들을 아마 들으시는 분들 아마 100% 다 공감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이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전에 이 서빙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제 좀 기본 바탕을 알아야지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서빙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들고 온 서빙 방식은 이 자체 서빙과 API 서빙 방식인데요. 이 각 회사의 요구사항이 좀 다들 달라서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많은 방식들이 있긴 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체 완전 관리 방식도 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는 오늘 이 두 가지만 일단 설명드리고 좋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이죠? 네, 두 가지죠? 솔직히 두 가지만 알더라도 네.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는 네, 부분이 네, 있어서. 네. 우선 자체 서빙은 이 오픈 LLM 모델을 활용해서 직접 자체 인프라 안에 API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네. 반면 이 API 서빙은 클라우드 업체나 이 다른 플랫폼사가 미리 구축해둔 모델을 API 콜만 해서 사용하는 서빙 방식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저희와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맺은 이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기업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API 서빙 방식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첫 시작이 네. API 방식이 솔직히 좀 접근이 쉽다 보니까 쉽기는 하죠, 그죠, 확실히. 비용적으로 POC 단계에서는 API 방식이 월등히 유리하고요. 네. 근데 반면에 자체 서빙 방식은 GPU도 미리 선점을 해야 되고 네. 인력도 필요하고 이제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서비스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자체 서빙 방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를 혼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하이브리드 방식이 네네네. 이 두 가지로 혼용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어떤 정보 같은 게,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프리미스라든지, 네.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 아니, 프라이빗 클라우드 네. 형태로 해서 네. 이런 자체 구축 방식, 서빙 방식을 쓰고, 네. 또 일부 다른 부분들은 제너럴하게 네. 일단 API 서빙 방식을 쓰고, 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게도 거죠? 가능합니다. 복잡도는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많이 네. 올라가죠. 네. 올라가긴 해도 네. 그렇게 한번 구축하다 보면은 네. 하고 나면 이제 유지하기는 또 편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이렉트와 직접 서빙 방식과 네. 직접 맞죠? 직접 서빙 방식. 네. 네. 자체 서빙. 자체 서빙. 네, 똑같은 말입니다. 네. 네. 자체 서빙 방식과 API 서빙 방식 봤을 때 이런 어떤 복잡도나 어떤 피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선택에 대한 기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기준들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걸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우리가 어떤 걸 할 것인지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해볼까요? 네. 네, 먼저 자체 서빙 방식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를 보시면 저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서빙 테스트를 했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는 다른 인프라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먼저 이 전체 구조를 보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로드 밸런싱을 거쳐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인 이 GK라고 제가 줄여서 이 말할게요. 화면 전체로 한번 조금 작게 보여서 좋습니다. 네. 네, 이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인 GK로 전달되고 이 GK 내에 노드풀이 존재합니다. 이 노드풀이란 것은 이 쿠버네티스 엔진 내에 있는 VM의 집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노드풀 안에 있는 CPU와 GPU에 의해 LLM 모델이 구동되는데요. 여기서 LLM 모델의 대용량 파일이나 학습 데이터 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필요할 때 노드풀로 불러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아티팩트 레지스트를 통해 이미지 버전 관리와 이 IAM을 통한 인프라 권한 관리는 물론 이 전체적인 모니터링도 이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경도 지금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체 서빙 방식으로 테스트한.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지만 이거를 자체 서빙 방식으로 구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모든 클라우드나 뭐 인프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청사진이 되지 않을까. 뭐 실제로 뭐 관련된 뭐 GPU 선택이라든지 또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스토리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 좀 제시를 해주는 겁니까? 가이드를 조금씩,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긴 합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 해당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GPU가 필요해. 이런 의사결정을 도와주긴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그래도 해줘야지. 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구글 클라우드 제공하는 제미나이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든 뭐 다른 뭐 오픈 모델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오픈 모델을 쓸 수 있고요. 자체 서빙 방식에서는 이 제미나이 같은 퍼블릭한 API는 쓸 수가 그렇죠. 네. 자체 서빙 방식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랭귀지 모델을 다운받아서 오픈되어 있는 써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럼 학습이라든 이런 과정들도 직접 해야 되는 거네요? 저희가 직접 세팅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학습은 누가 하냐 그 개념을 제가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세부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전에 이 생소한 개념인 이 런타임과 서빙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화면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런타임은 실제로 모델이 계산을 하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핵심 소프트웨어이고 대표적으로 뭐 VLLM과 TensorRT LLM 그리고 TGI 등이 있고 반면 이 서빙 플랫폼은 이 런타임들을 잘 관리하고 요청이 많아지면 이 처리량을 늘려주는 등 모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그 트라이톤과 이제 쿠버네티스에 적합한 특화되어 있는 K서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고객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요청이 바로 LLM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네, 먼저 서빙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의 종업원이에요. 손님의 주문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업원인 이 서빙 플랫폼이 그런 요청을 런타임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요. 이 런타임은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비유 좋으신데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 주문받은 음식을 실제로 요리를 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요리사인 이 런타임이 이 LLM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추론을 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LLM 모델이 그러면 어떤 요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요리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서빙 플랫폼은 선택적인 요소라서 런타임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 식당 가시면 요리사분만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이런 어떤 아키텍처, 기본적인 이 플로우를 지켜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서빙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의 고민이겠네요. 맞아요. 이런 것들의 효율성은 각각의 모델과 하드웨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네. 뭐 좀 모두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 환경에 이게 맞는지 네. 적합성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인의 어떤 날리지 베이스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네.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를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네. 비용과 시간과 리소스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에는 이런 그래도 그 서빙 방식, 서빙에 대한 플랫폼을 쓰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어떤 가이드가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요. 맞아요. 네. 가이드가 들죠. 네. 그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좋아요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쓴 게 좋아요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지표화 시켜 놓은 표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 장표에 넣질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네. 컨설팅 혹은 뭐 네, 같이 맞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어떤 아키텍처는 저런 흐름을 가지고 다이렉트 서빙 방식 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좋습니다.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제가 만든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모델을 준비하고 그 모델을 올릴 런타임 서버와 필요시 서빙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선택한 구성을 바탕으로 네.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서 이 아티팩트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이미지 버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한 이미지를 올릴 환경,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GKE나 네. 아니면 VM, 뭐 온프레미스 서버를 사용해도 되고요. 뭐 그런 세팅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준비한 모델에 따라 적합한 GPU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메모리가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라는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 준비가 완료됐으면 서비스를 배포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모델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러겠네요. 이제 GPU 사용률이나 지연 시간 등 이 핵심 지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네. 이제 트래픽 변화에 따라 인프라를 자동으로 확장하는 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효율성도 극대화시켜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파이프라인, 그 어떤 그 플로우, 워크플로우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CI/CD, 뭐 개발부터 어떤 운영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네.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AI 서비스인 경우에는 이 루틴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모델이 워낙 발달을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플로우에 대한 어떤 플랫폼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어떤 툴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 또 뭐 굳이 AI 이 서빙 자체 서빙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네. AI를 아니 다른 서비스를 운영할 때도 네. 이제 회사에서 편리한 그렇죠. 자기들이 좀 하기 수월한 네, 네. 그런 툴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서빙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CI/CD 배포라든지 뭐 AI 옵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 선정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체 서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장단점을 정리해봤는데요. 네. 네, 장점으로는 이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의 환경에 맞게 튜닝을 좀 한다던가 런타임과 모델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 구축한 인프라의 GPU 사용률이나 메모리 등 여러 지표를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제 내부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니 이 데이터 주권과 보안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트래픽이 아주 많은 환경이나 이제 토큰을 좀 많이 잡아먹는 이 문서 첨부가 많다거나 이미지 아니면 영상 처리를 한다면 이 장기적으로 총 비용만 봤을 때 이제 그 자체 서빙 방식이 비용적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반면 그 GPU 인스턴스 비용과 좀 전문 인력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도 많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장점과 이 대비되는 단점이 높은 운영 복잡성 그리고 네. 관리 부담과 네.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네. 거죠. 장점에 딱 반대점이 있네요. 네, 단점들이. 네. 쉽죠.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구성 테스트란 이 네. CI/CD 환경 구축이 필요하니까 네. 이제 긴 개발 배포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이런 단점, 그러니까 장점 분명히 있고
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초기에 리소스가 좀 부족하거나 네. 우리가 우리 서비스가 어느 정도 고도화해야 될지 감도 없을 경우에는 네. API 이제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체 구축, 자체 서빙 방식으로 약간 이렇게 또 네, 그렇죠.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아,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API니까 그렇죠. 우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네네.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쉬운 걸로 한번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제 관심이 생기면 그때 인력도 뽑고 맞아요, 그걸 맞아요. 그때 자체적 네. 서빙을 하면 좋죠. 아무래도 API 서빙 방식을 하면, 그러니까 제공받는 그 형태의 서비스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커스텀 한다거나, 네. 아니면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상태들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비용도 내가 컨트롤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아쉽고, 뭔가 또 고도화해야 되고, 이런 니즈가 있으면 이제 자체 서빙 방식으로 조금씩 전환해가는 네. 그런 단계로 가도 되겠다. 네. 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또 이제 그 하나의 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넘어가서 네. 인프라 구축 없이도 빠르게 AI 기능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외부에서 제공하는 이 LLM API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API 서빙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까 자체 구축 서빙 아키텍처보다 좀 간단하죠,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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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시원하네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간단한 아키텍처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뭐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 이 메타 등 다양한 LLM API를 호출해서 최신 모델을 즉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가 그림에 표현한 그 세 가지 모델은 이 구글 버텍스 AI에 있는 이 모델 가든이라는 곳에서 지원하는 모델들인데요. 네. 이 특히 제미나이는 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뭐 오디오, 비디오 등 뭐 이런 것과 같이 그 멀티모달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았습니다. 네. 물론 클로드와 메타도 고품질의 응답을 제공했고요. 이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모델이 그 구글 버텍스 AI에 있는 모델 가든에서 제공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떤 절체하는 거는 쉽게 절체할 수 있습니까? 모델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뭐 클로드를 이용했는데 네. 클로드의 성능이 뭐 예상치 생각보다 좀 부족해. 네. 그러면 제미나이로 선택해서 또 바로 네, 진행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나의 서비스에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한지를 최초부터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네. 것 같으니까.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찍어 먹어봐야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찍어 먹을 수 있는 그 선택의 방법들이 이런 클라우드, API 호출 방식, 서빙 방식에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간편한 부분이 있네요. 네. 이제 이 API 호출 방식으로 LLM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프로세스도 확실히 심플하네요. 맞죠. 네. 세 가지로. 네. 네.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원하는 LLM API를 선택하고 인증 키를 발급받아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SDK나 공급업체의 SDK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API를 호출해 응답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GK나 VM 환경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운영 필수 요소는 이 API 키를 사용하니까 보안 및 인증 관리가 필수이고 그러겠네요. 모니터링 및 로깅은 당연하고 그리고 비용 및 사용량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 그러겠네요. 네, 이 API 호출 방식은 토큰당 비용으로 인풋 비용과 아웃풋 비용이 따로따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쿼타가 중요한 이 쿼타는 사용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거를 네. 제한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제한해서 운영하는 일단 것이 리밋을 걸어놔야지 안 그러면 한없이 그쵸. 비용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용량을 제한 안 하면 진짜 끊임없이 큰일 날 것 나오니까 같습니다. 네. 제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인증 관리, 그러니까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구축할 때에는 고려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담당자나 관리자별로 이런 또 권한이라든지 이런 설정들도 이런 어떤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권한 관리가 다 제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의 네. API 서빙을 내용을 바탕으로 네. 장단점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네. 아, 정리 잘 하셨습니다. 네. 네. 먼저 장점으로는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이번 제가 구축 테스트 시에 테스트를 했을 때도 자체 서빙 방식과 비교해서 API 연동만 딱딱 하면 되니까 네.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일단 테스트를 완료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자체 서빙 시에는 이 LLM 모델 추론 서버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이 많은 개념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들 수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운영에 대한 부담을 API 제공업체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죠.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제 LLM 성장 속도가 빨라서 최신 모델이 저것도 장점이겠네요. 맞죠.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API 서빙 방식에서는 아까 자체 서빙 방식과 다르게 런타임 서버에서 별도 학습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제공을 해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최신 모델이 나오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저것도 확실한 장점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GPU 인스턴스를 구매할 필요 없어 초기 비용이 좀 낮아지고 입출력 토큰당 비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찍먹. 네. 네. 찍먹에 가능한 유연한 네, 과금 방식이라서 네, 네. 그것도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은 이제 모델 성능을 강화하고 싶거나 이제 환경 모델을 튜닝하고 싶은 그런 고객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죠. 이 모델에 대한 구조가 근데 이미 제공업체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제한적이죠.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들이 API 제공업체 서버로 가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만약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민감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좀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트래픽 시에는 자체 서빙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인터넷이 되지 않는 폐쇄망인 경우에는 이 API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항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네. 되겠다. 그리고 제공업체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중단해버리면 기존에 사용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서비스가 굉장히 종속적이 될 수도 있다.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위험성이 증가되죠. 종속도. 무중단 서비스가 관련된 이런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끌려가는 느낌. 끌려가는 느낌이죠. 네. 역시 확실히 API 서빙도 아까 그 다이렉트 서빙 방식, 그러니까 직접 구축,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붙죠? 직접 구축이라고. 저도 해야 아직 잘 안 붙어요. 아무튼 그 방식에 비해서 확실히 이것도 장단점이 딱 구분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쉽다. 일단 초기에 쉬워요. 뭔가 접근하기에는 이 방법이 확실히 쉽다 이런 생각이 시작이 들고. 반이다 할 때 네, 무조건 네. API. 무조건 이 좋죠. 방법을 일단 네. 써야겠네요. 특히나 이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최신의 그 LLM 모델을 내가 선택해서 얼마든지 최신의 모델을 바로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다. 요즘처럼 어떤 LLM 모델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오픈 모델을 학습하고 또 이거 튜닝하고 이런 어떤 시간보다 최신의 모델 빨리빨리 학습시켜서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빙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리밋이 필요하다. 네, 그죠? 그런 그런 리밋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죠. 그죠? 네, 서빙하고 있죠. 네, 그런 하고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돈벼락을 맞아봐야겠다. 일단 시작하면 한 번은 맞게 되죠. 한 번 맞게 되겠다. 네, 저희와 함께라면. 네. 그렇습니까? 네. 역시 영어까지.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API 방식 그리고 직접 호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가? 물론 앞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해서 우리한테 어떤 게 맞겠다 약간 그런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가이드라인은 또 이선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았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서빙 전략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세션은 앞서서는 이제 어떤 서빙 방식이 있었는지를 좀 희태책임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서빙 방식이 청취자분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앞선 세션 쭉 들으면서 고려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복잡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저희 IT센 클로잇에서 앞서서 본 그 각 서빙 방식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한 서빙 전략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간단한 트리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 분기점은 단연코 보안입니다. 네. 아무리 비용이 좀 저렴하고 성능이 좋더라도 보안 이슈가 있으면 사실 사용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객의 민감 정보를 또 사용하시는 경우 아니면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경우 그렇죠. 또 이런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나 네. 아니면 보안 요건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꼭 자체 서빙을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보안이 필요하다. 네, 데이터나 여러 가지 거버넌스 관련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자체 서빙으로 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뭐 금융권이라든 이런 쪽은 아무래도 네, 꼭 네. 자체 서빙으로 하셔야 될 것 딱 그림이 같습니다. 그려지네요. 예. 고객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경우에도 네, 그럴 맞아요. 수도 있겠다. 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유출되면 안 되다 보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분기점 보시면 뭐 좋아. 우리는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 조금 느슨해도 돼. 약간 우리 네, 충분히 조금 커버가 할 수 있어.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속도, 즉 타임 투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빨리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에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론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의사 결정자들 또 유저들에 의해서 이런 피드백에 따라서 기능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네, 패치해야 네. 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좀 API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API 기존에 이제 이런 LLM의 모델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그 모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 변화시키고 업데이트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델을 빨리빨리 쓰려면 API 모델을 쓰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네. 다음 넘어가면 이 인프라 그리고 MLOps 좋아요. 인력. 그러면 이제 네. 뭐 그렇게 아주 빨리 우리가 변하지 않아도 돼. 예.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POC처럼 빨리빨리 변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좀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분기점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 내부 인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아무래도 자체 서빙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 쿠버네티스, 뭐 클라우드 그리고 이 ML 모델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등 MLOps까지 좀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회사에 이런 인력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런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이스 클로이 정도는 있지, 그죠? 네. 리소스가 좀 부족하시다면 네. 차라리 API 방식을 선택을 그렇죠. 하셔서 네, 네. 인프라 부담을 낮게 가져간 채로 이건 아까 하는 게 CK님이랑 상의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딱 선택 가이드에 네, 딱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것 같고. 네, 되어 있고요. 음. 다음은 높은 성능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아까 종속성과 마찬가지로 이 퍼블릭 API가 아무래도 서비스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장애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런 장애 여파를 당연히 저희 서비스도 받겠죠. 맞아요. API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종속성의 문제가 있고 또 퍼블릭 API다 보니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약간 보편적인 답변을 주기도 하고요. 네네네. 좀 이- 제네럴하죠.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퍼블릭 API가 분당 토큰 수, 또 요청 토큰 수와 같이 어느 정도 리밋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나 또 제한이 문제가 되신다. 네. 이런 분들은 자체 서빙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모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건 뭐죠? 이제 저희 회사만의 데이터로 좀 파인 튜닝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원래 이 기능이 없었는데 기능을 좀 추가하고 싶다. 네. 또는 뭐 최적화하고 싶다 모델을 아니면 경량화하고 싶다. 네. 이런 커스터마이징은 사실 API로는 조금 불가능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체 서빙 방식을 사용을 하셔서 통제권을 확보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가이드가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스타트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 도표, 네. 쭉 가는 형태로도 되지만 네. 나는
바로 위에서 나는 높은 성능이 딱 요구해. 그럼 바로 자체 서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다른 선택 가이드는 뭐 그냥 오케이. 하지만 난 성능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바로 그냥 어떤 스타트에서부터 쭉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높은 성능에서 자체 서빙을 딱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의사결정 트리가 완전히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각자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의사결정 트리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떤 금액, 네. 운영 비용이라든지 뭐 네. 인프라비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비용이라는 기준이 사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가 얼마나 있느냐, 또 사용자가 또 많고 적더라도 이 사용자 한 명이 토큰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즉 입출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정확하게 기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렇군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체 서빙 방식이 꼭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준을 판단하기 쉽지는 않겠네요.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뭐 API 호출, API 서빙 방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금액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서빙 방식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비용을 여하튼 간에 최적화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꼭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금액이 많이 중요한 파일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API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차라리 자체 서빙이 이러면 더 저렴할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인프라 비용은 확실하게 그거는 뭐 API 서빙 방식이 싸고 그죠? 저렴하죠. 그거는 네. 확실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운영 비용과 초기 비용하고 전체적인 그 금액을 산정해서 판단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들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뺀 거군요. 아까 민감한 건 빼고 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적인 부분을 각각의 그 어떤 의사결정 트리마다 다 포함되어서 선택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리가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 좀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IT생 클로잇이 이런 시나리오 베이스의 예시를 몇 가지 들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나한테는 어디가 어떤 쪽인지를 한번 빙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스타터. 예. 네. 이 스타트업 A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이 시장에 빨리 선보이고 또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 이 근거를 좀 마련하고 싶다 하는 니즈가 있었는데요. 이 주요 고려 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이 MLOps 전문가가 좀 부재한 경향이 있었고 또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빨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해야 하는 그런 고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틀에 따르면 사실 보안 요건 및 규제는 다소 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보고 다음 분기점으로 넘어가서 이 빠른 출시 및 잦은 변화가 필요한 케이스라고 판단하여 이 API 방식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심플하네요. 이거 지금 이 사례를 보니까 이 의사결정 추리가 뭔가 판단하는데 빠른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뭔가 우리는 이쪽을 가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네. 일단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이라든지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방법론으로 굉장히 좋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공공기관 B가 있는데요. 네. 공공기관 B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 민감 정보를 절대 유출할 수는 없고 네, 절대. 네. 모든 시스템이 무조건 폐쇄망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요건이 심플한데요, 여기는.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외부로 절대 전송되면 안 되고 이 구체적으로 온프레미스 그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의사결정 트리에 따르면 보안 요건 및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그러겠네요. 판단돼요. 네. 이 자체 서빙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니까 그 의사결정 추리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안과 규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판단하는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이쪽인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네, 이건 네. 어떻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네.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뭐 그 밖에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좀 협의가 가능하고 또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확실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쪽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사례가 있나요? 예. 마지막 사례인데요. 네네. 아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런 사례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희 증권사 C사는 매일 아침에 이 실시간 시장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맞춤형 투자 브리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실시간 뉴스, 경제 지표 같은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또 이 고객의 포트폴리오, 내부 리서치에 대한 보안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요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고객의 엄청 민감한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요런 거를 보안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외부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완전히 외부 통신을 차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예,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상충되는 요건을 가지고 그러네요. 있는 좀 케이스였는데 이 경우에는 이 뭐 API 방식이든 아니면 자체 서빙 방식이든 뭐 하나 선택해서 해결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방식, 즉 API 방식이랑 자체 서빙 방식을 둘 다 사용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만약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영역들은 그러면 그 자체 서빙 방식을 쓰고 어떤 영역들은 그러면 그 API 방식을 쓰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중간에 이거를 또 연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좀 그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API 포출 방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네. 이제 요 결과를 내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파인 튜닝된 자체 서빙 모델에게 전달을 하면, 결과적으로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모델이 서로 환경이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안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 데이터만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사실 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시장 동향까지 같이 챙기는 이 맞춤형 투자 브리핑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도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또 최적화된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폐쇄망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AI 모델을. 네, 맞아요. 아무리 보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술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하기는 어려워서 어떤 영역을 좀 나눠서 그것들을 하이브리드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하는 게 가장 선택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LLM의 서빙 방식에 대한 다양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IT센 맞죠?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IT센 클로잇에서 관련된 이런 의사결정 트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신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네.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Sen AI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사실 이 앞서 보여드린 의사결정 트리의 여러 가지 질문들은 이 Sen AI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서빙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한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Sen AI가 뭡니까? 네, Sen AI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이 Sen AI란 IT센 클로잇이 개발한 엔터프라이즈 AI 챗봇 구현 및 운영 플랫폼으로 이 각각 용도가 다른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AI 기반 챗봇 구현과 운영을 간소화하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 IT센 그룹 내에서 내부 업무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좀 프로세스 개선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센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저걸 만들어서 자체적인 내부 직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AI 서비스인 거죠? 네, 그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서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네. 이 서빙을 하고 그 안에 파인 튜닝 이런저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체 서빙 방식과 아니면 API 서빙 방식 어떤 걸 선택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API 서빙 방식으로 서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목적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SNAI라고 하는 이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기업에서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뭐,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거는 원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회사에서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회사 데이터라든지 회사 자료를 챗GPT에다 올려서 쓰는 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보안적인 이슈도 있으니까, 자체적인 AI 서비스를 구축해서 뭔가 쓰려고 하는데,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능도 위협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챗GPT라는 성능을 쓰고 잘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많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화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있을 거고, 네.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우리 AI 서비스를 내재화해서 우리의 어떤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도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SNAI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일단 쓰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일단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짧은 데모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전체 한번 볼까요? 네. 네, 요즘 자료 조사를 하면서 논문이나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까지 같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영상이 길면은 업무 시간 내에 다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때 SNAI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링크만 복사해서 바로 붙여 넣으면 이 영상에 대한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기도 하고, 사실 IT 관련 영상은 해외에 있는 영상이 참 많은데 이럴 때 한글 번역된 자막을 생성해주는 등 참 많은 곳에서 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저런 것들도 이런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서 바로바로 요약해서 네. 뭐 예를 들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한글화로 또 바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영어 공부인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그죠? 좋습니다. 간단한 데모 봤고요.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업 내에서는 이런 챗GPT를 이용하기는 어렵고, 이런 자체적인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앞서 잠시 네. 이거를 네. 해서 전체 화면 해주시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왼쪽에 쭉 가면 전체 화면 있습니다. 점점점 누르면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SNAI가 단순한 챗봇 역할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영상도, 그리고 이미지, 또 문서까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렇게 SNAI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버텍스 AI, 클라우드 비전 API, 트랜슬레이션 API, 더큐먼트 AI, 그리고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런 서비스들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모델들을 호출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당시에도 어떻게 서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네. 우선 이 SNAI가 이 특정 모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종속성을 회피하는 부분이 가장 컸고, 또 최신 모델이 나오면은 신속하게 테스트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런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미나이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네. 그걸 빨리 테스트해보고 또 적용해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런 목적에 의하면 API
그 서빙 방식이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가장 강점이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모델들을 선택적으로 또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해서 쓰려고 하니까 네, 그런 네.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센 AI가 내부 업무를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네. 아무래도 운영 복잡성이 너무 커버리면 좀 배보다 배꼽이 그렇죠. 큰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운영 복잡성이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아,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센 AI가 POC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사실 내부에서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 네. 이 경영진들이나 실무진들, 또 의사결정자들이 피드백을 주면은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성능을 또 빨리 개선하고 기능을 네. 개선하는 이런 네.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PI 방식으로 서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고요. 아까 영상이나 기타 네, 등등도 네. 그렇고 그리고 앞선 그럴 때마다 모델을 개인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선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아, 네. 그리고 사실 모델마다 잘 알아듣는 프롬프트 기법이 또 따로 있는데 네네네. 이런 템플릿 같은 거를 미리 제공을 해줘서 네. 어떻게 보면은 폼 같은 거를 입력하면은 좋은 프롬프트를 전송을 해주고 그에 따라 또 네.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관련 말씀하신 어떤 프롬프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제공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뭐 책임님도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센 AI? 네, 우선 제가 뭐 분석하고 싶은 뭐 문서라든지 네.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력서라든지 네. 뭐 계약서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그렇죠. 요약을 해주니까 네네네네. 쓰기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챗GPT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내부 스킨 맞아요. 자료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적 개발하고 또 쓰시는 분들이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만족한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페이지 남아있죠? 네. 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렇게 이 희태 책임님과 제가 어떤 LLM 서빙 방식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고 네.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 트리를 통해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센 클로잇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 회사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무조건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LLM 서빙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 웨비나가 좀 핵심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네. 또 진행하시면서 또 실무 경험이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런 경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 IT센 클로잇에서 그 AI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컨설팅부터 설계, 구축, 운영까지 다양한 곳에서 기술 지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선택에 대한 선택 가이드 추리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 서빙 방식에 대한 그런 간단한 그냥 판단 기준이고, 네. 실제로 그걸 구축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설팅, 혹은 어떤 방식이 최적화돼, 우리 서비스에 가장 맞는 방식인지, 구현한 방식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서빙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고, 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저 심플한 가이드라인 뒤에 또 엄청난 트리가 있는 거죠. 예. 저희 초기 버전 한번 보여주세요. 맞아요. 장표가 끝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웨비나니까 간단한 것만 네. 보여드리고. 근데 일단 어떤 서빙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하나 남아있죠? 다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실제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오늘 이 웨비나 1시간 정도를 통해서 그래도 큰 굵은 어떤 선택에 대한 가이드는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서빙 방식이 있지만, 그 자체 서빙 방식과 API 서빙 방식을 두 가지 있을 때, 네.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어떤 선택에 대한 기준들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큰 그림에서의 판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요약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벌써 58분입니다. 빨리 시간 빨리 금방 가네. 가죠? 네, 시간 금방 갑니다. 네, 처음에는 뭐 시간 언제 가나 싶었지만 금방 갑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시그니처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최희태에게 LLM 서빙이라 그리고 이가인에게 LLM 서빙이라 한 글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LLM 서빙 모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하지만 오늘 저희 IT셋 클로잇의 관점에서 이러한 어떤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선택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이 여러분이 어떤 AI 서비스를 서빙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할 때 하나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셨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곳에 한번 연락하셔서 조언도 들으시고 또 컨설팅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분 쓰셨죠? 네. 일단 최희태 책임께 먼저 할까요? 최희태에게 LLM 서빙이랑 들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네, 시작이 반이다. 반이다. 네. 아직도 의사결정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우선 API로도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알겠습니다. 세일즈입니까? 세일즈 해야죠. 그러려고 나온. 알겠습니다. 자, 이가인에게 LLM 서빙이랑 네. 저는 가치 실현점이라고 적었는데요. 오. 사실 내용은 맥락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빙을 하지 않으면 가치 실현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머물러만 있기 때문에 네. 가치 실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두 분이 비교가 됩니다. 훨씬 더 있어 보이는데. 예, 제가 좀 저렴한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마치면서 한마디씩만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 고객분들, 혹은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한마디씩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인님부터.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서빙에 하는데 의사결정이 아직도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사님님. 네, 저도 같은 의견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 경험도 있고 또 다양한 케이스를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참고하셔서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를 초대해주신 그 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까 그 요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오늘 서빙 관련돼서 요리사 복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준비해 주시나요? 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은 끝난 다음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의하실 사항들 있으면 상단에 있는 IT센 클로잇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아마 좋은 컨설팅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에는 앞으로도 더 좋은 훌륭한 그런 웨비나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 이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